다음 주제는요. 어제 역시 청와대에서 있었던 3실장 기자회견.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청와대 당이 원한다면 놓아드려야 하겠습니다. 뭐 놓아드리겠다는 뜻이에요. 이 총리, 이낙연 총리 포함 개각을 시사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동안 이낙연 국무총리가 언제쯤이면 당으로 복귀해서 총선 역할을 할 것이냐, 뭐 총선 차출이 될 것이냐, 이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전 청와대가 어제 어느 정도 확인을 해준 셈이 됐습니다. 총선 겨냥 늦어도 내달 중순일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아픈 대목은 일자리다, 뭐 이런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소미아, 일본 변화가 있어야 재검토한다. 요건 또 안보실장이 얘기를 한 거네요. 각각 3실장들의 내용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어제 3실장 기자회견과 관련 내용인데 좀 더 저희가 얘기를 좀 좁혔습니다. 패널 내분의 한 방이 있는 의견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와 부동산, 뭐 일자리 부동산이라고 좀 구체적으로 썼습니다만 사실 반환점을 돌아섰죠. 2년 반이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일자리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어제 이 3실장 브리핑에서 질문이 나왔거든요. 노영민 비서실장을 통해서. 보시죠. 노영민, 가장 못한 부분 물어보자. 한참 고민하다. 일자리 얘기합니다. 사실 이 일자리는 얼마 전에 노영민 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해서 기자들이 아니고요. 의원들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제 2년 반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 가장 못한 부분, 가장 아쉬운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노영민 실장이요. 한참 고민하다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대답을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 어제는 일자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콕 집어서.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나라 이런 자평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드 인사 지적엔 국민께 송구하다. 뭐 인사 실패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일 때는 송구하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과 관련 얘기인데 어제 3실장 브리핑에서 부동산 얘기가 있었거든요. 김상조 정책실장이 그래서 지금 부동산 이거 심상치 않은데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뭐 정책을 좀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자금에 대한 어떤 뭐 들여다보는 내용 좀 더 꼼꼼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국토교통부 2년 반 중간평가 뭐 이런 제목의 자료를 냈는데 정부의 자평이 담겨 있습니다. 부동산에 보시죠. 서울 집값 급등했는데 안정적이라는 국토부. 안정적이다. 일단 그래프를 좀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검정색과 파란색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검정색 그래프는요. 서울 수도권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 부동산이다. 보시면 쭉 갑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있습니다. 쭉 평행선을 긋다가 2018년 1월 초를 기점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지방 부동산은 굉장히 좀 가격이 내려갔다. 어떻게 보면 침체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요. 서울 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출발합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2018년 1월 기점으로 가팔라집니다. 그리고요. 올해 들어서 9월 이후에 다시 가팔라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죠. 자, 서울과 지방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 내용 보시고요. 내용 보겠습니다. 가장 비쌌던 작년 11월을 기준 삼아 서울 집값 32주 연속 하락 이런 내용을 부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부터 보게 되면 집값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자, 문정부 출범 후 2년 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 44%.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만큼 올랐다는 겁니다. 서울 집값이 44%. 전문가, 올 하락세는 급등에 따른 조정일 수 있다. 지방 집값은 계속 하락,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다.
너무 지방의 집값만 본 거 아니냐. 지금 서울이 굉장히 문제인데.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어제도 삼실장 브리핑에서도 이런 집값 문제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7년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를 방지하고 비핵화 협상의 조기 실질적 진전을 견인하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연합 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또 남북 간 실질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성과가 확인된 정책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수용도를 넘는 정책은 보완하면서 다이내믹 코리아의 부활을 위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과정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네, 신문과 영상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 일자리 정책, 그리고 뭐 안보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까지 좀 들어보셨습니다. 자, 네 분께 질문을 똑같이 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반환점 돌아섰죠. 평가를 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걸 써달라고 했거든요. 자, 네 분이 동시에 지금 올리셨는데요. 점수가 완전히 다르군요. 한쪽 점수는 상당히 괜찮은 점수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쪽에서 보시면 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른바 이제 꽈락을 겨우 넘는 점수도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요. 자,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85점을 주셨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85점인데요. 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정부가 방향은 되게 맞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인지와 그러니까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는 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예, 그거에 대한 인지와 분석은 뭐 거의 뭐 완벽하게 하고 있다. 예. 뭐 100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문제는 그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 집행을 자기가 옳다고 그게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환경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예. 그 환경에 또 맞춰야 되는 것도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지 않고 좀 약간 밀어붙인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한 성과가 체감되는 게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를 한 70 정도를 주고 평균을 내면 좀 한 85점 B 플러스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고칠지 방향은 잘 잡았지만 가는 과정이 좀 순탄하지가 않고 조금 뭔가 좀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좀 전에 김상조 예. 정책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예. 중간중간 나오는 성과를 그 점검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에서 예. 가장 중요한 게 소비가 늘어나는지거든요. 예. 근데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게 2분기부터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밀어붙였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바꿀 땐 바꿔야 된다. 이런 지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께서는요. 김상일 평론가가 주신 점수에 거의 반토막입니다. 49점.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이제 그 정성평가라 그래서 예. 이것도 그냥 제가 후하게 드린 거예요. 후한 게 49점이에요, 지금. 정량평가로 했으면 더 낮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정성이니까 뭐 이런저런 사정을 그럼 감안했다. 이런 뜻이네요, 지금. 예, 감점 위주로 한 게 아니고 이제 가점 위주로 한 건데 예. 상징적인 거죠. 이제 절반 이하다 이런 취지의 그러니까 50점이 안 된다는 뜻으로 일단 점수를 쓰신 거네요. 열심히 정책들은 이제 수립해서 집행을 하시는데 예. 일단 방향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마이너스 요인이 방향이 맞지 않는 것이 예. 어떤 점수로 또는 수치로 드러나남에도 불구하고 방향 수정을 하지 않는다. 예. 이 부분이 좀 매우 이념적이다라는 취지의 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만 자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일자리라는 것이 경제에서 파생되는 것인데 예. 경제 자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일자리만 재정으로 지금 확충하고 있다는 것이 지속적인 일자리 확충 수사는 예. 절대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 계속 가고 계시잖아요. 예.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 보니까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미루어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예. 원래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예. 수요자가 주택을 쉽게 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거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되면 돈 있는 소위 또 투기형 자본만 들어오게 되는 꼴인데 예. 이러면 뭐하러 부동산 시장 관리하느냐 이거죠. 어. 그러니까 공급은 좀 풀어줘야 되는데 공급도 또 막고 예. 외교 안보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대안도 없이 실제 갈등 관계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예. 물론 취지는 좋아요. 목적은 좋은데 예.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 일단은 외교 관계에서 이념적 어떤 지표를 갖고 예. 다가가면 안 되는데 예. 지금 보면 미국과 갈등, 일본과 갈등, 북한과는 갈등에서도 못하고 있고요. 중국과 갈등에서도 못하고 있어요. 예. 선불 정책까지 우리가 예. 헌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런 여러 외교 안보 경제 정책 측면에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는 것이 보이는데 예. 수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시환 변호사께서는 미리 준비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하나씩 이렇게 뭐가 쌓아가듯 말씀을 해 주셨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장유미 변호사는 80점. 굉장히 좀 높은 점수입니다, 지금 보면은. 예, 뭐 중상위, 뭐 더 상위에 가까운 점수라고 예.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촛불 민심에서 촉발된 정부라는 그 인식을 예.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고 있는 상황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집권 중반기에 너무 좀 야박한 점수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개혁의 가치를 굉장히 좀 추동하는 상황에서 뭐 검찰 개혁의 동력을 좀 마련한 부분도 있고 예. 여러 이제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또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예. 또 국민 소통과도 굉장히 좀 많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예. 청와대에서 뭐 어쨌든 국민 청원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유사한 어떤 담아내는 그릇들은 많이 있었지만 예. 실질적으로 정책과 연결시켜서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만들어낸 부분 또한 그리고 굉장히 좀 안착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 평가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코리아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해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진전을 지난 10년 동안 사실상 정체돼 있고 예. 오히려 후퇴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전을 이뤄낸 부분 당연히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 분 말씀 들어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군요. 뭔가 문제가 된 점을 파악했다는 점, 그리고 그걸 바꾸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세 분 모두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 과정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 그게 과연 올바른 정책 선택이었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아주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마지막으로 최경철 편집위원께서는 61점. 일단 궁금한 거는 1점, 61점에서 60점도 아닌 1점을 더 주신 건 뭐예요? 아이고 뭐 날리면 안 되니까요. 성적표가 그래도 요 정도는 나와야지 날리지 않는 수준으로 드린 겁니다. 제가 날리지 않는 수준으로 드린 것은 예. 대통령께서 한 가지 제가 높게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 예. 부정부패와 절연하겠다. 그러한 의지는 제가 아주 높이 삽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예. 내가 하는 물건은 전부 내 돈으로 산다. 청와대 돈을 내 사비에 넣는 것은 절대로 예. 없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하시는 뭐 기념품 하나라도 예. 시계 하나도 주는데도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 세금을 아끼겠다. 부정부패와 절연하겠다. 이 점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대부분 점수를 높게 줄래야 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노영민 실장도 연설에 했지만 제가 예. 얘기를 썼습니다만 그거 다 쓰셨네요, 그 그러니까 얘기를.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 체감형 국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노영민 실장도 얘기했는데 예. 그 이면에는 뼈저린 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이 지금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예. 일하는 데 있어서 행복감을 줬는지에 대해서 예. 스스로 자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뭡니까? 경제에 대해서 예. 제대로 된 성적표가 없습니다. 어제 노영민 실장도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프다고 얘기했지만 오늘 매일경제 기사에도 예. 지금 대기업에서 굉장한 규모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예. 있다. 제 친구들이 지금 그 대기업의 지금 상무급인데 초임 상무급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평가가 있으면 자기도 날아갈지 모른다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임원이니까요. 그렇죠. 임원이. 초임 임원들인데 제 나이 또래가 이제 대기업에. 그만큼 지금 기업들이 어렵다는 것이죠. 기업들만 어렵습니까? 가게도 어렵죠. 아까 집값도 얘기했지만 예. 서울에 강남에 집을 정상적인 월급쟁이가 돈을 벌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회가 됐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국민에게 정말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대통령께서 이제부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금만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인풋을 좀 늘린다면 예.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고 제대로 된 정말 성찰한 정책이 나올 터인데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는 너무 아쉬웠다. 이제 60점 말고 정말 임기가 끝날 때에는 90점 맞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예.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열심히 뛰시고 지금까지와는 예. 다른 길을 좀 가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분 점수 쓰신 거요. 다시 한번 앞에 좀 걸어주실까요? 좀 한꺼번에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추가 발언 요청을 좀 하셨는데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좀 예. 걱정스러워서 하나만 짧게 좀 예. 하면은요. 지금까지 경제를 발전시켜온 방법으로는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좀 전에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마치 현 정부가 설정한 방향 자체가 틀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 지금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면은요. 미래 경쟁력은 절대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 안에서 예.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지금 네 분 점수 보면요. 85, 49, 80, 61입니다. 만약에 네 분이 쓰신 걸 갖고 평가한다면요. 최상위점과 최하위점을 제외하는 게 통상이죠. 그럼 85와 49는 빠지고요. 80과 60이 남아서 합치면 평균 한 70점 정도 나오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런 평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네 분 패널의 결과는 그렇게 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